자, 이게 한국 수화라고 그랬죠. 요거 그죠? 예, 이거 한국 수화요. 이거 동의 아니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표시하면 안 돼요. 승차 진료 1, 2 해가지고 승차 진료라고 하는 이제 정은경 본부장께서 또는 이제 기자가 승차 드라이빙 스루 이런 단어 승차 진료 발음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거 아니라 이건 뭐예요? 한국 수화는 예, 주어에 따라서 승차 진료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게 달라진다는 거를 반영해서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표시하면 안 돼요. 승차 진료 1, 2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고 어떻게 적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 승차 진료 1은 이렇게 적어야 돼요. 주어가 피검사자, 2는 주어가 검사자. 이렇게 표시하셔야 됩니다. 이게 수화입니다. 그죠? 이게 생활방역 이건 수화 아닙니다. 이거는 수화 방식이 아닙니다. 한국어 방식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지금 이제 전염을 누구에게 전염되고 누가 그걸 이제 방역 막느냐에 따라서 동사 표현이 달라지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도 나눠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생활도 잘 표현해야 되겠지만 이게 여러 곳이라는 거, 그다음에 방역 이제 주어가 1인칭 내가 방역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네가 방역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3인칭 이 사람이 방역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표현이 달라진다는 거죠. 뭐 그죠? 그러니까 1인칭인 경우에는 이제 내가 방역해야 돼. 그러니까 보통 연속 동작은 그냥 예, 이렇게 돌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1인칭일 때 주어가 그다음에 2인칭이면 너를 방역하는 걸 이렇게 예, 네가 막는 거죠. 2인칭일 때 그다음 3인칭일 때는 얘를 막 감염시키는데 그거를 예, 막는 거죠. 얘가 3인칭일 때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아쉬운 게 뭐냐면 요거 이거 이런 것도 좀 고민이 필요한데 이것도 그냥 이거는 그 SK식이라고 해야 될지 수화식 그냥 SK식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 행정용어나 법률용어 나오면 농인들도 이제 한글 권력이 이게 작용을 해서 기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렇게 한자로 된 행정용어잖아요. 부서명이잖아요. 이러면 아휴 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질병 예, 뭐 관리나 검사 예, 본부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걸 수화식으로 하면 너무 길어지는 것도 있겠고 보통 농인들 이렇게는 하지 않는데 근데 뭐 보통 이제 막 대화 중이나 이럴 때는 이제 뭐 여기가 본부인데 뭐 여기가 뭐 여기 일이 뭐냐면 맡고 있는 게 뭐냐면 뭐
질병 검사하고 막 관리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를 그렇게까지 하기는 그죠? 농민들도 그렇게까지 이거는 손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예. SK식이라고 하면 또 화내시겠지만 질병 관리 또는 검사 본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하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검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검사예요. 이건 검사나 또는 뭐 확인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법원에서 검사할 때 그 검사고, 이것도 검사고, 뭐 이렇게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사인데 어, 조사도 되거든요. 이게 네, 조사도 이렇게 하고. 근데 관리는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관리는 이제 경영에서는 이제 질병 관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관리 예, 조사 다스리다 이렇게 하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하죠. 보통은 관리비도 그래서 이거는 관리비 이렇게 하고 또 다른 게 있나요? 관리인 그러면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뭘 관리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로 이해하실지 이거를 그러니까 검사본부로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검사 쪽으로 이해하실 것 같은데 검사나 조사는 하죠. 질병을 그죠? 근데 뭔가 조사나 검사하고 관리하는 거하고 좀 다른데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아쉬운 게 막 기왕에 할 거면은 이제 좀 이렇게 뭐 막 질병이 막 여기저기 이렇게 막 발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뭐 관리하는 본부라든지 이렇게 좀 그러니까 대상도 명확히 표현하고 질병들이 막 여기저기 막 그죠 막 퍼져 이렇게 막 서로 막 퍼져 나갈 때 이거를 이제 막고 관리하는 부서 막 이런 조금 이렇게 대상이나 뭔가 하는 역할 이런 거 하면 좋은데 이게 아무도 이의 제기 안 할 텐데 이게 느낌이 SK자 한국어식이잖아요. 이게 딱 그냥 질병 관리 본부 아무도 이의 제기 안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대화 중에 나타나면 그리고 수화에서는 보통 요 팀이 요 기관이 질병을 관리한다 그러면 목적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질병이 공간 설정이 되고 근데 그냥 질병도 아니고 전염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염병들이 막 퍼져 나가는데 이걸 막고 그다음에 조사하고 관리한다 이런 게 그 목적어와 행위 동사가 표현되고 이래야 되거든요. 아쉽죠. 이거는 더 난리 나죠.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러면은 이제 이런 것도 그냥 줄여서 중앙 그죠? 안전본부 이렇게. 이건 뭐 그냥 SK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뭐 농들 쓰시겠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좀 아쉬운데 어, 네, 이게 지금 확진자 또는 확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를 해서 아까 PCR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뭐 음성이 나오면 이제 건강하신 거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면 확진자 이렇게 쓰거든요. 그죠? 뭐 발견했다고 볼 수도 있고 딱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이 지금 바이러스가 있다. 확진자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뭐 단어야 뭐 이렇게 쓰시는 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일치동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확진자면 이게 맞아요. 그 다음에 네가 확진자면 이거고 그다음 내가 확진자면 지금 이거거나 이렇게 된 거거든요. 내가 탁 확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칭에 따라 주어가 누가 확진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확진자인지 그다음에 네가 확진자의 그러니까 네가 확진자인지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 3자가 확진자인지에 따라 수화편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확진자면은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네가 확진자면 이런 네가 확진자인 거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확진자면 이 사람이 확진자인 거죠. 그러니까 요 영상에 나와 있는 거는 3인칭이에요. 요 사람이 확진자예요. 요 사람이 확진자인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만 이렇게 올리잖아요. 확진자를 다 주어가 뭐든 1인칭이든 2인칭이든 3인칭이든 이걸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국 수어 입장에서는 이걸 왜 SK식이라고 보냐면 만약에 나는 확진자다라고 이거를 지금 이거 똑같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나 여기 T가 나타나겠죠? 물론 근데 확진자를 요거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나 확진자를 요 영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원래 의미는 이거를 전달해야 되는데 나는 확진자다 이 문장을 해야 되는데 수화로는 이게 뭘로 보이냐면 나는 뭐야? 나는 요분을 확진했다는 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확진했다가 되죠. 완전히 다른 뜻이 되거든요,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니까 너는 확진자이다 이것도 확진자 이것도 나 말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렇게 쓰지 않고 지금 확진자 이렇게 그 고정된 지금 국립국어원식 그 확진자 있잖아 이거를 만약에 여기다가 다 쓰게 되면 여기다가 너는 확진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너는 확진자 그러면 너는 뭐예요? 이렇게 하면은 역시 이것도 너는 확진자가 아니라 네가 이 사람을 확진한 거죠. 그 뜻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확진했다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완전히 너는 이 사람을 확진했다로 완전히 다른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뜻으로 한국 수화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확진자이다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확진자 단어를 사용할 거면 확진자 요 1인칭을 써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나, 나, 나 확진자다 이렇게 코로나 그죠? 그러니까 아마 나는 뭐예요? 코로나 이거 코로나 검사할게 받았는데 뭐예요? 확진됐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너는 확진자이다 그러면 너 저거 국립국어원에 있는 거 저거 쓰면 안 되고 확진자 2인칭 걸 써야죠. 그러니까 너 그 뭐야 이렇게 검사 받았는데 확진자다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너 이렇게 하면은 네가 이 사람을 확진한 거죠. 완전히 다른 뜻이 되죠. 이거 따로 올려야 돼요. 이렇게 국립국어원식으로 올리면 안 되고 이렇게 올려야 돼요. 이거는 SK식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6시간을 싸웠는데, 소위 통역사들하고 수화 전문가들하고 6시간을 싸웠는데, 이해 가세요? 석기 선생님? 이거 가지고 6시간을 싸웠다는 게? 근데 그러니까 내가 문제 제기한 거는 혹시 이해하시죠? 지금 이걸 고정시켜 버리면 이렇게 요걸로 딱 고정시켜 버리면 SK 사용자들은, 그러니까 나는 확진자다, 너는 확진자다, 이 사람은 확진자다, 이게 전달된다고 믿는데 그게 아니지. 수화로는 이렇게 국립국어원 하나에 픽스된 이 수화를 써버리면 나는 확진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원래 뜻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 나는 이 사람을 확진한 거죠. 얘가 확진자죠. 얘가. 너는 이 사람을 또 확진한 거죠. 그래서 인칭에 따라서 이걸 다 세 개로 올려줘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죠? 나는 내가 검사 받았는데 검사 결과 나 확진자다, 확진됐다. 그 다음에 너 검사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이 사람 검사 받았는데 확진됐다. 이렇게 하면은 뜻이 전달되죠. 자연스럽게. 이걸 가지고 이제 통역사들하고 수화 전문가들하고 6시간을 싸웠는데 졌어요. 결국 졌는데, 그러니까 요거 확진자 요거 하나만 올리지 말자는 거지. 이렇게 올리면 농인들이 이게 잘못 알아먹으니까 통역할 때 오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세 개로 올리자 이거죠. 이렇게. 예. 첫 번째 1인칭. 그 다음에 2인칭. 그 다음에 3인칭. 이렇게 올리자는 거지. 근데 요렇게 세 가지로 올리는 게 올리면 안 된대. 이러면 이게 기초반 교재가 된대요. 난 이게 왜 기초반 교재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나만 국립국어원처럼 하나만 올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러면은 오역이 되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사실은 이분도 보면은 이건 3인칭인 경우에요. 요 분이 확진자인 경우도, 그리고 입을 벌렸는데 이것도 이제 2층에 추가 정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어 사전의 뜻을 찾아보면 확진 찾아보면은 이제 국어 사전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진단함 이런 거거든요. 그 확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어 사전의 뜻으로는 이제 확실하게 진단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표현했는데 아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입모양 오가 보시면 입모양을 이렇게 벌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아니라 입을 다물고 있다가 그러니까 입을 이렇게 닫고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소리로는 안 내셨을 것 같은데 뭐 내시든 애가 입을 벌리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이거 하신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지금 이걸 이 동사를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진단은 아니거든요. 이게 진단은 아니에요. 그런 단어가 올려있진 않아서. 진단은 그냥 이렇게 검사하는 거로 나오거든요. 이건 의사가 진단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발견하다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여기서 따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견 보면은 이렇게 왜, 그러니까 이렇게 딱 눈으로 이렇게 지정해 주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검사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바이러스가 있다 이렇게 지정을 하거나 발견한 것 같은데, 이 동사를 쓰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동사를 쓰는 거는 뭐, 그러니까 저는 뭐 농인이 이렇게 쓴다 그러면 제가 반대할 의사도 없고 당연히 따라야죠. 근데 이게 이 경우는 일치동사이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이걸 그냥 뭐 진단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뭐 진단하다든 뭐 발견하다든, 그 다음에 이게 여기 표시된 게 그 주어가 누구로냐면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를 코로사로 한 거냐면은 이제 3인칭인 경우에 요 사람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진단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입 모양을 입을 벌리기라고 할까, 이제 그죠? 다물었다가 이제 입을 이렇게 조금 아주 크진 않은데 벌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런 게 3층에 나타나서 이제 확실하다 이런 의미가 지금 되는 거거든요. 요런 게 입 모양이 그러니까 진단 또는 발견 또는 이거의 구성 요소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확실하게 진단했다는 게 이거거든요. 이게 입이 벌려지면서 이게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입 모양 벌려지잖아요. 이게 그거에 의해서 추가된 거거든요. 그냥 이거는 뭐 딱 이 사람을 지목하거나 발견만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확실해 이게 뭐 최종적인 거야. 어? 정확해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요 입 모양 있잖아요. 요게 나타나서 확진이 되는 거거든요. 요 동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게 입 모양이 이제, 그죠? 약간 힘을 주지 않냐? 이게 소리까지 났으면 좋은데 소리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러면 힘 없나? 그러니까 안 하고 그냥 하는 느낌. 그래서 이게 근데 딱 단어만 찍었으니까 이거 실제로는 소리도 났을 가능성도 좀 있거든. 근데 농인분들은 뭐 그걸 듣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말대로 이제 힘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것도 해서, 어쨌든 입을 벌리는 요소는 확실하거든요. 지금 이게 입쓰기죠. 이거에 의해서 확실한 거거든요. 이게 안 나타나고 만약에 그냥 손만 나타나면은, 그러니까 확진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냥 진단 뭐 또는 지정 발견 정도의 그냥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이 경우도 이제 이거는 확진인데, 주어가 뭐라고 그랬죠? 확진인데 이거는 어떤 경우라는 거예요? 확진자 또는 확진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그러니까 주어가라기보다는 대상자가, 주어로도 보시는데 대상자가 이제 3인칭이고 저 사람이 확진자인 경우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내가 확진자인 경우에는 이제 아마 입 벌리는 건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러면은 그렇게 되겠지. 이제 그렇게 되겠지. 내가 확진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네가 확진되는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네가 확진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네가 이렇게 확실하게 진단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거 오류가 발생해요. 이게 당연히 이렇게만 올리면 그래서 이게 제가 SK식이라고 하는 건데 SK 사용자들은 모든 확진에 대해서 이걸 따르거든요. 근데 요것도 안 써요. 입 모양은 또 따라하질 않아요. 입 모양은 손만 따라요. 1층만. 1층만 따라하면서 당연히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경우에 그죠? 이거 그는 확진자이다 이렇게 그 경우에도 이걸 그대로 다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쓰면서 이제 나는 하면은 이제 SK 사용자들은 나는 확진자이다 이렇게 전달했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게 안 보일 거예요. 수화 사용자들은 이건 나는 요 사람을 그죠? 확진했다로 보이지. 그다음에 너는 그럼 너는 확진자이다가 아니라 너는 이 사람을 확진했다가 되죠. 그다음에 뭐 이 남자는 이거는 이 남자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확진했다. 그러니까 확진자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경우 하나 그나마 오케이죠. 원래대로 그나마 이건 된다고 쳐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이거 그대로 쓰면 나는 그는 확진자이다도 있지만 나는 그러니까 그를 확진했다가 돼서 이제 의미상으로는 통하죠. 이제 그가 확진자인 거잖아요. 의미상으로 이 경우 빼놓고는 다 오역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한국 수화는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도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 인칭에 따라 달리 표현이 돼서 이런 게 오역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그런 확진자 이런 것도 물론 여기 이제 T도 나타나고 뭐 이렇겠지만 그죠? 시선도 나타나겠죠? 근데 이렇게 딱 될 수 있도록 이런 오역이 거의 없거든요. 이거는 오역이잖아요. 지금 이거 오역이잖아요. 이것도 오역이고 근데 이제 지금 문제 없잖아요. 오케이 문제 없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이나 뭐 2학년 학생분들 중이나 뭐 농인분들이 뭐 괜찮다고 그러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공부하고 제가 연구한 수화 문법에 따르면 이걸 모든 경우에 그 대상자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그 누가 확진자인지 관계없이 1인칭, 2인칭, 3인칭 관계없이 이걸 동일하게 써버리면 저는 오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주 특수한 하나의 경우입니다. 요 경우에 해당됩니다. 요 경우에 해당되는 그 표현을 지금 모든 인칭이 확진자인 경우에 이걸 표현해버리면 저는 오역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한국수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2층, 3층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확진자도 이렇게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6시간을 싸웠는데, 근데 저는 졌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것도 보면은, 이것도 좀 SK에 좀 그렇습니다. 이게 SK라 보니까 코미디가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자가격리인데,
자, 이게 자가격리 어떻게 되죠? SK다 보니까 이게 코미디가 되는데, 왜 코미디가 되냐면, 자, 자가격리죠? 이제 이거를 이제 수제 한국어식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이걸 뭘로 바꾸셨죠? 나, 집, 격리. 격리일 거려? 이거 격리로 봐야죠. 뭐 격리나 뭐 가두는 거잖아, 이게. 격리라고 돼 있을 거려? 사전에 격리라고 돼 있을 거려? 네, 근데 사실 이건 내가 다른 사람을 가두는 건데, 그러니까 경찰이나 법이 이제 교도소나 이런 데다 가두는 거죠. 아니면 섬에다 가두는 거죠. 근데 뭐 이것까지 표현하겠는데, 그러니까 여기 말고 다른 곳에, 그러니까 여기가 뭐 사회면은 이제 저쪽 교도소에다 이제 철장에다 가두는 거죠. 공간 설정해야 되는데. 격리입니다, 격리. 격리에서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자가격리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예, 그러니까 수화는 이게 지금, 남이 나를 가두는 겁니다, 우선은. 남이, 그죠? 손의 방향이 보면, 장소는 내 집이고, 남이 나를 가둬요, 이렇게. 자가격리 의미하고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2층에 보면, 표정에 보면은, 이 일은 어때요? 괴롭고 슬픈 일이죠. 실제로 자가격리하시다 굉장히 힘들어 하시니까 슬프고, 그러니까 슬프다기보다는 뭐 힘들고 괴롭죠. 그게 표현됐죠, 여기 보면. 표정에 보면. 이건 진짜 감정 표현이에요, 이거는. 근데 자가격리를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가격리를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 집에 와야 돼요. 어? 그러니까 1인칭일 때는 문제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그죠? 내 집에 딱 누가 나를 가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누가 나를 가두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네가 자가격리했다고 쳐봐요. 그럼 너 내 집에 가두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자가격리 하려면 내 집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러니까 너 자가격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2인칭이죠? 하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 플러스 집 플러스 격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자가격리를 위해서는 우선은 내 집에 와야 돼요. 내 집에. 그리고 가둬요. 그러니까 이놈도 마찬가지. 완전히 코미디가 됐거든. 그러니까 2인칭일 때 네가 자가격리를 하려면, 그러니까 너 자가격리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집에다가 그러니까 네 집에서 격리해야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자가격리하려면 이 사람 집에서 스스로 그 자기를 가둬야죠. 자가격리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립국어원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집으로 와야 돼요. 내 집에서 자가격리해야 돼요. 이게 무슨 자가격리입니까? 그러니까 자가격리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가격리의 이제 주어가 이제 나냐 역시 분리해야 돼요. 내가 이럴 때는 이제 이게 맞죠. 내 집에다 격리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2인칭이면, 그러니까 네 집이면 네 집에서 자가격리, 너 집에서 해야죠. 격리를. 그러니까 내 집에서 여기 공간 설정에서 내 집
네 집 공간 설정에서 거기서 여기 이건 B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네 집에서 격리해야죠. 그 다음 자가 격리가 그러니까 주어가 만약에 3인칭이면은 우선은 이제 남자든 여자든 공간 설정 먼저 하시고 가리키기 그러니까 A를 이 사람을 가리키고 그죠? 그죠? 이 사람 그러니까 이 C로 합시다. 헷갈리니까 이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를 가리키고 이 남자 집에서 격리를 해야죠. 그래야지 이 남자는 자가격리가 되겠죠. 왜 이 남자가 우리 집에 옵니까? 그럼 자가격리가 아니죠. 비웃겠죠? 이거 회의 때 얘기하면 또 6시간 또 싸우다가 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더 문제는 뭐냐면 이때 국립국어원에서 사용한 이거는 지금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자가격리를 그죠? 그 다음에 집 공간 설정하셨어요. 근데 1인칭의 경우로 한정을 했는데 격리를 A에서 하는데 이게 불행히도 우선 내 집에 격리한다는 거는 잘 전달했어요. 공간 설정을 해가지고 그죠? 그쵸? 공간 설정을 해서 내 집에 그죠? 잘 설정했잖아요. 그죠? 내 집에 격리하는 건 맞는데 손의 방향이 지금 잘 보세요. 손의 방향이 뭐가 추가됐냐면은 손의 방향이 여기서 격리서 주어가 뭐냐면 주어가 다른 사람이에요. 남이에요. 남. 그 다음에 목적어는 그 격리하는 대상은 나예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격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격리한 경우에 강제적으로 동작을 보면 손의 방향을 보면 내 집에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가둔 거고 이건 남이 나를 가둔 거거든요. 내 집에. 이거는 그래서 자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격리한 경우가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스스로 격리한 게 아니로 그러니까 남이 시켜서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시켜서니까 강제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된 게 뭐냐면 그게 이 표정을 뭐라고 해석하실래요? 뭐로 보이세요? 이거 감정가가 이거 뭐로 보이세요? 이 감정? 슬픔, 괴로움? 이건 진짜 정해진 게 아니니까 이건 보기 나름이니까. 괴로움? 슬픔? 싫어? 뭐라고 해야 돼? 이 감정. 더 리얼하게 놨으면 안 돼. 어쨌든 감정이 나타나는 다시 보면은 감정이 나타나는데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싫어? 괴로움? 약간 저는 괴로움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저는 괴로움으로 보겠습니다. 감정이 지금 괴로움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총 공간, 그러니까 1층에 단어 격리, 2층에 공간, 2층, 그 다음에 요거 3층 주어 나타났습니다. 4층 나를 격리한 겁니다. 감정 괴롭습니다. 그게 괴롭습니다. 뭐 이게 싫음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야 뭐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기쁨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죠? 이건 뭐 슬픔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고 또 이렇게 나타. 이거 자가격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자가격리가 기쁘지는 않겠죠. 괴로운 걸 수 있죠. 하지만
자가격리라는 의미는 강제로 하는 게 아니야.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럼 강제격리로 가야죠. 이거는 자가격리가 아닙니다. 강제격리다. 강제격리. 오역입니다. 이거. 그리고 장소도 내 집으로 너무나 한정했습니다. 나의 집으로. 예? 그러면은 2인칭 네가 자가격리 할 때도 내 집으로 와야 되고요. 이 남자가 자가격리 할 때도 내 집으로 와야 됩니다. 그 다음 거는 조금 더 웃깁니다. 이거 보시면 이것도 SK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뭘로 보이세요? 여긴 또 감정이 안 나타났어. 그러니까 SK로 할 땐 잘 감정 안 나타나요. 이렇게. 이건 뭐로 보이세요? 이거 뭐 같아요? 이거 보여요? 뭘로 보여 이거? 뭐 같아? 알아서. 오, 야, 이게 보이는구나. 이거 이렇게 안 했어. 이렇게 했어. 이거 이렇게 했잖아. 난 맨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그랬는데 이게 알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거예요. 이거 원래 알아서는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동작. 그러니까 얘가 사람이 말하고서 듣고서 맞아. 그게 알아서야. 그러니까 그거 알아먹고서 하는 거를 이거거든. 근데 이거를 동작을 희한하게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알아서예요. 알아서 격리. 이게 뭐냐면 자가격리를 의역해가지고 듣고 박수를 두 번을 이렇게 또 쳐. 근데 공간을 수화에서는 함부로 공간 변화시키면 뭔가 의미를 갖는 거로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박수 두 번 친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예요. 그리고 이것도 듣다가 아니라 무슨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처음에 듣고 박수 치고니까 알아서요 이게. 생겼어요. 아 시간 끝나서 아마. 이거 SK입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격리로 이거 격리로 이거는 SK입니다. 이거 수아 아닙니다. 네, 아쉽습니다. 네, 오늘